경기도에 사시는 73세 이순자 씨는 몇 년 전부터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금세 잠들었는데 요즘에는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씩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3, 4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져서 소파에서 깜빡 잠들었다가 저녁에 더욱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다 보니 낮에 기력이 없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평소 즐기던 독서나 TV 시청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더욱 잠들기 어려워졌고 수면제를 먹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습관성이 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건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이순자 씨처럼 노인성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저녁 루틴과 자연스러운 불면증 극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건강한 잠자리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을 감지했을 때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분비량이 줄어들어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얕은 잠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 단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 숙면을 취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단계가 짧아져 자주 깨게 되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면 중 각성 횟수도 증가하여 밤에 여러 번 깨어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체온 조절 능력의 변화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으로는 저녁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오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체온 변화가 둔해져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인한 피로감 부족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성 불면증의 주요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요인으로는 만성 질환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당뇨병으로 인한 야간요,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인한 속쓰림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물들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뇨제, 기관지 확장제, 항우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신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은퇴,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나 걱정이 증가하여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소음, 빛, 온도, 습도 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음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빛에도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수면 습관, 예를 들어 침실에서 TV 시청, 낮잠 과다, 불규칙한 취침 시간 등도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다음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저녁 루틴 구성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저녁 루틴은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저녁 식사는 잠자리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부른 상태 모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의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느긋한 산책은 소화를 돕고 체온을 적절히 올려서 나중에 체온이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독서나 음악 감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의 활동을 하세요. 이어서 잠자리 1시간 전부터는 본격적인 수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목욕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좋습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므로 계절에 맞는 침구를 사용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좋으며 너무 건조하면 코나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차단하세요. 눈 가리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 차단도 중요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화이트 노이즈 머신이나 선풍기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여 뇌가 침실을 수면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하세요. 침구 선택도 중요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적당한 경도를 선택하고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추세요. 침구는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세요.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완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복부,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각 근육을 5초간 긴장시킨 후 천천히 이완시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복식 호흡법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4-4-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런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듭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기법도 효과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호흡에만 집중하거나 머릿속으로 평화로운 장면을 그려보세요. 바다나 숲, 초원 같은 자연 풍경을 상상하면서 그 속에 있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우유, 치즈, 바나나, 견과류, 칠면조 고기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자연스러운 수면 보조제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로 아몬드, 호두, 시금치, 아보카도 등에 풍부합니다. 또한 체리는 자연적인 멜라토닌 공급원이므로 저녁 간식으로 좋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차, 초콜릿, 콜라 등은 저녁에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6시간에서 8시간 지속되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저녁에는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속쓰림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수분 섭취도 야간뇨로 인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잠자리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이어서 낮 시간 활동이 밤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충분한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거나 실내에서도 창가에서 햇빛을 쬐세요. 적절한 신체 활동도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잠자리 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걷기, 수영, 요가 등의 운동을 하세요. 낮잠은 가능한 한 피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긴 낮잠이나 늦은 시간에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다음으로 불면증이 지속될 때 의료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 이상 불면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울감, 불안감이 함께 나타나거나 낮에 심한 졸음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면 중 무호흡, 다리 불안 증후군,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 등의 수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약물 조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제 사용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 20분 이상 잠들지 못하면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들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완벽한 수면에 대한 강박을 버리세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7시간에서 8시간을 꼭 자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거나 내일의 즐거운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은 종이에 적어서 머릿속에서 비워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이순자 씨의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성 불면증, 극복법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저녁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적절한 저녁 루틴과 수면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불면증의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 좋은 수면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